We are not here to study Korean. We are here to feel Korean. Through real stories of people living, struggling, and dreaming in Korea. We met a young Korean man who changed the world of his sports. His name is Faker, Lee Sang-hyuk. He's often called the Michael Jordan of League of Legends, a player whose reflex, strategies, and calm under pressure made him a global icon. But this story isn't about his titles. It's about what happened when the legend fell, how deeply he broke, and how he found the strength to rise again. This is the human journey behind the greatest esports player of all time. 1996년 서울 변두리의 15평짜리 아파트. 난 거기서 태어났어. 거실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좁은 공간에 할머니, 아버지, 남동생, 그리고 나. 돈은 늘 모자랐지만 밥 냄새랑 김치찌개 냄새, 할머니가 TV 보며 웃는 소리, 그게 우리 집의 모습이었어. 그 사이에서 나는 조용한 아이였어. 사람 많은 곳보다는 오히려 혼자 있을 때 편해지는 그런 아이. 말을 배우자마자 책을 읽었고 거리의 전봇대 번호에 호기심을 갖는 등 동네에서 특이한 애라고 불렸지. 초등학교 2학년 때 대기업에서 영재 학생들을 후원하기로 했는데 그중 하나가 나였어. 수학과 과학 문제를 내 방식대로 비틀어 풀고 패턴을 이해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게 그냥 재밌었어. 아버지는 그런 나를 잘 알고 있었어. 그래서였을까? 우리 형편으로는 살 수 없었던 컴퓨터를 어느 날 집 안으로 조용히 들여왔지. 다른 집 부모들은 게임을 못하게 막던 시절이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오히려 나랑 같이 게임을 사러 다녔어. 처음 프로게이머가 되겠다고 말했을 때 아버지는 한 달 넘게 고민했어. 그리고 이렇게 말했지. 나는 나의 꿈을 따라가지 못한 걸 후회해. 너만은 네가 원하는 걸 해. 대신 진심으로 해야 된다. 밤이 깊어갈수록 모니터 불빛은 더 밝아졌고 할머니는 새벽까지 내 옆에 앉아 하품을 하면서도 게임 구경을 했어. 가끔은 크게 소리치면서 나한테 혼수까지 뒀어. 그리고 어느 순간 내 닉네임 고전파가 한국 랭킹 1위에 올라가 있었어. 모니터 앞 철없던 15살짜리 꼬마가 갑자기 그 누구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된 거야. 근데 신기하게도 그 숫자 1은 기쁨이라기보단 이제 진짜 제대로 해봐야겠다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왔어. 프로팀들이 연락을 보내오기 시작했고 그중 하나가 SKT였어. 그날 이후 나 이상혁이 아닌 페이커로서의 인생이 시작되었지. 학교? 처음엔 계속 다녀보려고 했지. 아침에 시험 보러 갔다가 다시 팀하우스로 돌아와 연습하고 잠은 대충 어딘가에서 눈 붙이고 어느 날 아침 차 안에서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어. 2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순 없다.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지. 며칠 동안 계속 생각했어. 평범한 대학, 평범한 직장, 평범한 삶을 향해 갈까? 아니면 이 길에 모든 걸 걸어볼까? 결국 나는 학교를 그만뒀어. 그리고 내 인생 전부를 게임에 걸었지. 2013년 내 첫 프로 데뷔. 상대는 이미 최고라 불리던 선수. 사람들은 말했지. 신인이니까 긴장해서 무너질 거야. 키보드와 마우스 소리, 관중의 함성은 들리지 않았고 내 앞에는 오로지 게임밖에 없었어. 그날 나는 2판 연속으로 MVP를 탔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지. 그해 우리는 롤드컵 우승을 했어. 17살의 나이에 세계 최고라는 자리에 올라갔지. 2015년, 2016년 우리는 또 우승했고 나는 어느새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기 시작했어. 근데 정점에 오래 서 있으면 사람들의 기대치는 점점 높아져. 2017년 상하이 경기장. 수만 명의 관중이 붉은 파도처럼 흔들리고 있었어. 그날 공기는 이상했어. 너무 무거워서 숨을 깊게 들이쉬기도 힘들 정도였지. 결승전 3대0 패배. 모니터 화면은 파란 잔해로 가득했고 관중석 함성은 내 귀에는 그냥 자분처럼 들렸어. 그 순간 난 그냥 멍해졌어.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 이게 내 한계인가? 정말 끝난 걸까? 이제 사람들은 다 떠나겠지? 내가 무너지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었나? 난 경기장 바닥에 주저앉아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 서럽고 아프고 숨막히던 그 눈물. 2018년 우리는 롤드컵에도 못 갔어. 나의 전성기가 식자 사람들은 등을 돌렸어. 페이커는 이제 끝. 전성기는 지났다. 옛날엔 잘했지. 처음엔 무시하려 했어. 근데 반복해서 들리다 보니까 결국엔 그 말들이 내 머릿속을 파고들었어. 씻을 때도 잠들기 직전에도 그 말들이 귓속에서 돌고 돌았어. 집에서 조용히 경기를 보는 날들, 나는 불 꺼진 방에서 모니터 불빛만 바라보며 생각했어. 그냥 나는 이렇게 사라지는 걸까? 집에만 있었고 평소엔 침착하던 내가 짜증과 화를 억누르지 못했어. 가끔은 마우스를 잡아도 손가락이 말을 안 들었어. 머리는 무겁고 잠은 오지도 않았고 처음으로 게임이 무서워졌어. 은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가슴이 쪼여들고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 근데 더 아이러니한 건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려는 순간마다 내 안에서 뭔가가 발버둥 쳤다는 거야. 아직 아니다. 이대로 끝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 나는 더 할 수 있어. 근데 그 더 할 수 있음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 슬럼프란 게 그래. 그 나약한 정신이 나를 아무것도 못하게 옥죄는 느낌이야. 그러다 어느 날 연습실 모니터를 바라보는데 그때 깨달았어. 내가 지금 싸우는 건 상대 팀이 아니라 내 안의 어둠이구나. 그날 이후 나는 다른 방식으로 게임을 시작했어. 명상, 상담, 독서, 휴식.
나를 지키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 했어. 전설이라는 말, 천재라는 말, 그 모든 건 다 소음이었고 결국 필요한 건 하나였어. 다시 나를 믿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걸 찾는데 나는 너무 오랜 시간을 돌고 돌아야 했지. 2022년 우리는 다시 월즈 결승에 올랐어. 근데 또 졌지. 동생 같은 팀원들이 무너져서 눈물을 흘렸어. 예전 같으면 나도 같이 무너졌을 거야.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 그래, 이 분하고 슬픈 감정도 언젠가 우리한테 필요한 경험이야. 그리고 2023년 손목 부상이 왔어. 새끼손가락이 저리고 마우스를 잡는 것만으로도 불편한 상태. 결국 나는 경기를 쉬어야 했고 팀은 나 없이 1승 3패를 찍었어. 모니터 앞에서 내 팀이 지는 걸 보는 기분. 마치 내가 없는 세상에서 내 팀이 천천히 사라지는 기분이었어. 그래도 나는 그 시간 동안 팀을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었어. 선수가 아닌 관찰자로. 그게 이상하게 또 하나의 공부가 되었어. 우리는 다시 월즈에 갔고 과거에 나를 쓰러뜨렸던 선수들을 이번엔 내가 쓰러뜨렸어. 그리고 또 한 번 우승, 네 번째, 다섯 번째. 근데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순간 예전처럼 드디어 해냈다가 아니라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 그래도 아직 이 무대 위에 설 기회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 17살 게임 잘하는 소년으로 시작해서 베테랑이 된 나는 이제 알아. 전설이 된다는 건 매번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지고 흔들리고 무너져도 다시 도전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긴 시간 동안 옆에서 버텨준 팀, 가족, 팬들 덕분에 나는 아직도 여기에 있다는 걸. 사람들은 내가 가진 돈을 궁금해. 그리고 어떻게 돈을 쓰는지도. 솔직히 말하면 내가 갖고 싶은 건 그리 많지 않아. 멋진 차, 비싼 집, 화려한 시계보다 내가 가진 걸 어떻게 나눠줄지에 더 관심 있어. 내가 받은 응원과 사랑을 조금이라도 돌려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사람들은 물어봐. 프로게이머는 쉬는 날 게임 하나 줘? 근데 나는 쉬는 날에도 게임을 해. 사람들은 이해 못하지. 근데 나한테는 일과 놀이의 경계가 애초에 없었어. 그냥 하고 싶으니까 해.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특별한 비밀 같은 건 없어. 남들보다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자주, 조금 더 진지하게 했을 뿐이야.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도 경기 끝나면 바로 숙소로 돌아가서 다음 경기를 상상하며 준비했다지. 난 그 말이 이해돼. 눈앞의 상대 말고 머릿속에 더 강한 상대를 만들어 두고 그걸 이기기 위해 계속 연습하는. 나도 그랬던 것 같아. 결국 내 진짜 경쟁자는 상대 팀이 아닌 언제나 내 머릿속에 있는 또 다른 나였어. 언젠가 사람들이 나를 떠올릴 때 우승을 많이 한 선수로 기억하기보다는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던 사람,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
17살 게임만 잘하는 소년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수많은 패배와 슬럼프, 부상과 비난, 그리고 몇 번의 우승을 지나온 베테랑이 되었지만 결국 나는 아직도 그 15평짜리 아파트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꼬마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 그래서 내일도 난 조용히 컴퓨터를 켜고 게임을 할 거야.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닌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한 번 더 이기기 위해서. What moves me most about this story isn't Faker's victories, it's his vulnerability. His slump wasn't a performance issue, it was an identity crisis. But instead of disappearing, he rebuilt himself from the inside out. His story tells us something simple but powerful. Greatness doesn't come from never falling. It comes from standing back up. Today's sentence is 무너져도 다시 시작하면 돼. Even if you collapse, you can just start again. 무너지다, to collapse, fall apart. Something although, even if, even though. 다시, again. 시작하다, to start. Something면 돼. It's enough if. Or all you need to do is. So put together, 무너져도 다시 시작하면 돼. Even if you collapse, you can just start again. So make your own sentence using the same pattern. So you can replace the first verb with anything you want. Here are 3 examples. 힘들어도 계속 가면 돼. Even if it's hard, you just need to keep going. 실수해도 다시 하면 돼. Even if you make a mistake, you can just try again. 늦어도 시작하면 돼. Even if you're late, starting is what matters. Now you try. Create your own sentence using something although plus action plus 면 돼. And leave it in the comments. I'll help you fix it. And remember, you don't need to study for hours. Just grab one good sentence, make it part of your day, and let it live in your mouth. Keep it casual, keep it simple, and most of all, keep it fun. Don't study Korean. Feel it.